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앞 시간 강의에 계속 연이어서 된 강의거든요. 즉 미분 연산자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앞 시간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앞 시간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보이죠? 이거 클릭해서 앞 시간 강의 미분 방정식 26단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앞전 시간들에서 이게 재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그 방법하고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때의 푸는 그 방법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명백히 알아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분 연산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 앞에 했던 방법들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2- 플러스 4y- 플러스 3y는 제로, 이러한 이계 선형 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해요. 이러한 이계 선형 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 적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y를 익스포넨셜 람다 x로 치환을 했지요. 혹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거 클릭해서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쉽고, 혹시 안 들으셨다 할지라도 이번 강의를 약간 고생스럽게라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의 해를 y는 익스포넨셜 람다 x로 뒀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해의 형태에서 무엇만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까? 람다가 무엇인가만 결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y는 익스포넨셜 람다 x, 이것이 답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해 준 y는 fx라는 이러한 함수, 이때 fx는 익스포넨셜 람다 x가 되겠지요.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y2-를 전부 다 원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람다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대입을 하고 나면은 어떤 형태가 되어지냐면은 람다의 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x 플러스 4람다 익스포넨셜 람다 x 플러스 3 익스포넨셜 람다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식이 우변이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수함수는 제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이 제로가 되어지면 되죠. 그래서 람다의 제곱 플러스 4람다 플러스 3을 인수분해하면은 람다 플러스 1, 람다 플러스 3,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고로 그 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람다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해를 구할 적에 y는 익스포넨셜 람다 x로 두었잖아요. 이때 람다가 딱 하나의 값만 나왔다면은 y는 익스포넨셜 람다 x, 시원하니 이렇게 해결이 될 것인데 지금 람다가 몇 개가 나와버렸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두 개가 나와버렸잖아요.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증명 없이 넘어갈게요. 이계 선형 재차 미분 방정식은 두 개의 독립된 기저를 갖고 동시에 두 개의 미지상수, 즉 두 개의 적분상수를 갖게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가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두 개가 발견이 되어졌거든요. 왜냐면은 y는 익스포넨셜 람다 x인데 람다가 두 개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람다에 대해서 각각 y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y2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 이렇게 두 개의 기저를 정해 주고 나면은 이 두 개의 기저의 선형합이 이게 재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은 앞 시간들에서 익히 했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저 y1과 y2를 선형결합시키면은 c1y1 플러스 c2y2가 되어져 가지고 일반의 y는 c1 exponential 마이너스 x 플러스 c2 exponential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앞전 시간들에서 했던 것들이고, 그런데 바로 앞 시간에는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값을 구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이계절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x분의 d라는 이것을 미분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라지 d로 정의를 했지요. 이렇게 dx분의 d를 라지 d로 정의를 해 놓으면은 dx 제곱분의 d 제곱, 즉 두 번 미분한 것에 대해서는 d제곱으로 표시해 주자라고 약속을 했지요. 여기서 제가 혼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d제곱은 d 곱하기 d가 아니고 미분을 두 번 취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d를 사용을 해서 이 식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것을 인수분해를 했지요.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d 플러스 1, d 플러스 3 해서 y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또는 d 플러스 3, d 플러스 1 해놓고 y 이코르 제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적으나 이렇게 적으나 이 d에 대한 식을 배분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하고 나면은 그 결과가 이것하고 같아진다고 했지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은 이쪽이 제로가 되어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즉 d 플러스 3 해놓고 y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면은 d 플러스 1을 제로에다가 적용시켜도 여전히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할 필요 조건은 먼저 d 플러스 3의 y가 제로가 되어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해는 어떻게 된다고 앞 시간에 배웠습니까? 이것은 y는 c exponential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다고 앞 시간에 배웠지요. 그런데 여기서 c 이것은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똑같게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적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줘 봅시다. 그래서 이때의 적분상수를 C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줬을 경우에도 여전히 똑같이 이번에는 이것이 제로가 되어주면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려면은 y는 어떻게 돼야 된다겠죠? c2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은 이게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저가 두 개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 두 개의 1차 결합이 바로 일반해가 되어진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자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1차 결합시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일반의 y는 c1y1 플러스 c2y2 해야 되는데 여기서 c1, c2를 사용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는 c1 프라임 y1 플러스 c2 프라임 y2 이렇게 새로운 적분상수 c1 프라임과 c2 프라임을 도입하면 되지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얘가 c1 프라임 해놓고 y1을 적어주면 얘를 y1, 얘를 y2 그렇게 해봅시다. y1을 적어주면은 c1 exponential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c2 프라임 해놓고 y2를 적어주면은 c2 exponential 마이너스 x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c1 프라임 c1 또 c2 프라임 c2 이것을 또 다른 상수 D1, D2로 그렇게 잡아도 되거든요. 즉 C1 프라임 C1이라는 이 상수를 우리가 또 다른 상수 D1으로 잡아 놓아 버리고 C2 프라임 C2 이 상수는
또 다른 상수 D2로 놔버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D1 exponential 마이너스 3x 플러스 D2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물론 D1과 D2는 주로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죠.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초기 조건이라기보다는 경계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y라는 것을 exponential lambda x라고 가정해 놓고 문제를 푼 그 결과나 또는 dx분의 d를 d라는 미분 연산자로 가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 그 결과나 따져놓고 보면 어때요? d1 exponential 마이너스 3x 플러스 d2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거나 똑같지요? 어떤 학생들은 여기는 d1이고 즉 exponential 마이너스 3x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이 d1이고 여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3x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이 c2인데 왜 같습니까?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런 질문 하면 왜 안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온 학생들이라면 100번, 1000번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되지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y는 이코로 exponential lambda x로 놓고 푼 이계 선형 재차 미분 방정식이나 또는 dx분의 d라는 이러한 연산자를 라지 d로 치환해 놓고 푸는 이계 재차 미분 방정식을 해나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보면은 이것을 쓰는 것이 더 편할지 이것이 쓰는 것이 더 편할지 지금은 잘 못 구분하는데 나중에 연립 미분 방정식을 사용을 할 적에는 반드시 여기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미분 연산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계 재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3개 재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옛날 방식과 미분 연산자를 사용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y3 플러스 2y의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는 제로 이러한 3개 재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지요. 이것도 옛날에 사용했던 그 방법과 미분 연산자를 사용한 그 방법으로 한번 각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y는 이코로 exponential lambda x로 치환해 놓고 난 다음에 즉 여기서 y는 이코로 exponential lambda x로 치환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y-, y2-, y3- 그것들을 구해 가지고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람다의 3승 exponential lambda x 플러스 2람다의 제곱 exponential lambda x 마이너스 람다의 exponential lambda x 마이너스 2의 exponential lambda x 이코르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지금부터서는 여러분들이 이 수식만 보고서도 금방 원래 미방은 어떤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람다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 y와 y2', y3'들을 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하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지수함수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텀이 0 돼야 되겠다. 앞에 있는 이 3차 방정식이 0이 되려면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쫙 하니까 이렇게 되어졌죠. 여기에서 이것을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안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식으로부터 이게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이게 0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이 뭐예요? 람다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렇게 나왔지요. 고로 우리가 이제 기저 3개를 구할 수가 있죠. y1은 뭐예요? exponential x고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2는 exponential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3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일반해는 각각 기저들의 선형합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건 y1, y2, y3가
각자가 1차 독립인지 1차 종속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론스키안이죠. 여기서 간단히 그 론스키안을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습니까? 자, y1, y2, y3 또 y1 다시 y2 다시 y3 다시 또 y1의 2 다시 또 y2의 2 다시 y3의 2 다시 이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제로가 아니면은 1차 독립, 제로라면은 1차 종속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y1, y2, y3는 뭐예요? exponential x, exponential minus x, exponential minus 2x 그렇게 되어지죠. y1 다시는 이것들 다 미분해서 여기에다 넣어주고 2 다시도 이것들 미분해서 다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지요. 그런데 결론만 말하면은 이것들은 1차 독립이에요.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일반해를 그대로 선형 결합시켜주면 되죠. 즉 일반의 y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c1y1 플러스 또 c2y2 플러스 또 c3y3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c1 exponential x 플러스 c2 exponential minus x 플러스 c3 exponential minus 2x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재구성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d세제곱 플러스 2d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y는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미분 연산자로 구현할 때 이것을 fd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f 람다가 되어지죠. 즉 람다에 대한 이 수식이나 d에 대한 이 수식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 놓으면은 일단 d 플러스 1, d 마이너스 1, d 플러스 2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장 마지막에 온 것이 d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또 d 플러스 1이 가장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또 d 마이너스 1이 가장 마지막에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항들이 있죠. 이 모든 인수들이 각자 차례꼴로 맨 뒤에 나와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근이 3개가 나오면은 맨 뒤에 나오는 이 다른 것들이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도 했고 방금 좀 전에도 했다시피 이 미분방정식이 성립을 하려면은 이것이 제로가 되어주면은 제로에다가 이것들을 적용시켜도 0 되어지죠. 이게 제로다 그 말은 y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y는 exponential minus 2x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여기에다가 c1 exponential minus 2x 그렇게 적어줘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1차 결합시킬 때 상수들을 전부 다 붙여주고 나면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수 적지 않고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y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제로가 돼야 되죠. 이때 y를 우리가 y2라고 하면은 y2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exponential minus x가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게 제로가 되어지면은 이 수식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때 y를 y3라고 놓으면은 y3는 exponential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일반의 y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c1y1 플러스 c2y2 플러스 c3y3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c1 해놓고 y1이 뭐예요? exponential minus 2x exponential minus 2x 플러스 c2 해놓고 y2는 exponential minus x 플러스 c3 해놓고 y3는 exponential x 이것이 일반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초기 조건에 의해서 C1, C2, C3를 구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앞부분들에서 선생님이 많이 실례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3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고 이것을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익혔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좌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는 3개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수가 높은 고개, 선형, 제차, 미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2개 미방과 3개 미방을 한번 풀어봤죠. 제차, 선형이라는 것은 당연히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4개 미방이나 5개 미방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무엇을 하는 문제로 이 문제가 회귀되어졌습니까? 인수분해 할 줄 아느냐, 그 문제로 해결이 되어졌죠. 즉 인수분해 할 줄을 알아가지고 그 결과를 사용을 해서 해가 되어지는 기저함수들을 만들어내고 그 기저함수들을 1차 선형 결합시켜 주면은 일반 해가 얻어지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제를 쫙 풀 적에 서로 중군이 없는 경우를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 해 또는 보조 방정식의 해가 중군이 될 때는 좀 복잡해요. 그 중군에 대해서 쉽게 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내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y2- 플러스 4y- 플러스 4는 제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이 미분 방정식을 미분 연산자를 사용해서 풀면은 d제곱 플러스 4d 플러스 4의 y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d 플러스 2, d 플러스 2의 y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 인수분해된 인수가 두 개면은 저희가 두 가지로 적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군이 되어져 가지고 d 플러스 2, d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써줄래야 써줄 수도 없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중군인 경우에도 1차 독립인 해가 두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면은 y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y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x,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여기서 상수 c는 생략했어요. 이런 문제 풀 적에는 이 단계에서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까 했지요. 그래서 이 하나의 기저를 y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또 다른 1차 독립인 기제가 또 한 개 또 있어야 되잖아요. 해서 기제가 총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군인 경우는 하나밖에 못 구하잖아요. 하나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냐면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 봅시다. 자, y2를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한번 해보냐면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y2를 u 곱하기 y1 이렇게 가정을 해 놓고 또 다른 y2, 즉 y1과는 1차 독립이 되어지는 또 다른 y2를 우리가 구해보자, 그 말이야. y1과는 다른 y2를. 그래서 원래 미분 방정식이 지금 현재 이거잖아요. 이게 원래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 y 대신에 y2인 uy1을 한번 대입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 y 대신에 y2를 적어 놓는데 u 적어 놓고 y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2x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풀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u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u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u에다가 y1을 곱해주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y2가 되어지죠. 그것이 y2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y1 이것은 임시적으로만 우리가 구해놓고 아예 이렇게 새로운 미분 방정식을 풀 거예요. 다시 한번 y1을 위에서 이렇게 해서 구해 놓았는데 동일한 미분 방정식을 y1 곱하기 u 이것을 y2로 해가지고 아예
위에 것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미분 방정식을 구성해 보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u만 구할 줄 안다면은 u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2x만 곱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이것이 0이 돼야 되죠. 이것이 0이 되어지면은 d 플러스 2를 또 작용시켜도 0이 되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0 되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0 되어지게끔 해주려면은 먼저 공식 하나 간단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이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 영 편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미분기호 d-알파, 여기서 알파는 상수예요. d-알파 해서 가로를 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파이라는 함수와 exponential 알파 x라는 두 함수가 곱해져 있다고 봅시다. 즉 파이 exponential 알파 x에다가 무엇을 적용시키냐면은 d-알파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겠다 그 말이야. 적용을 시키면은 자, 먼저 d를 얘들에게 적용시킵시다. 그러면 파이와 이것은 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 뒤에 파이 곱하기 뒤에 거 살리고 플러스 앞에 거 파이 살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알파 x니까 알파 exponential 알파 x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를 적용시켜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파이 exponential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파이 exponential 알파 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전체를 다 계산을 하면은 얘와 얘는 날아가죠. 날아가고 남는 것은 d 파이 exponential 알파 x 그것만 남지요. 즉 d 마이너스 알파를 파이 exponential 알파 x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진다? 이 파이에다가만 d를 적용시켜주고 뒤에 있는 알파 x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d 플러스 2에서 u exponential 마이너스 2x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죠. 얘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이 공식을 적용시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에 있는 u에다가 d를 작용시켜 주고 그 다음에 뒤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적어준다고 했죠. 그래 놓고 이것에가 즉 이것에가 또 뭐가 작용되어 있습니까? d 플러스 2가 작용되어 있잖아요. d 플러스 2가 작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du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서 파이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요. 그러면은 d 플러스 2를 얘에게 그대로 작용시켜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파이에다가 d를 한번 더 작용시켜주죠. 그러면 d 제곱 u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되어진 것이 최종적인 결과죠. 최종적인 결과 이것은 뭐예요? 이코르 제로죠. 이코르 제로이기 때문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x는 제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뭐가 제로가 되어야 됩니까? d 제곱 u가 제로가 되어야 되죠. 즉 d 제곱 u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dx의 제곱 또 d 제곱 u는 제로. 즉 u를 두 번 미분했더니 0 되어졌다. 그러면 u는 무엇이 될까? 1차 함수죠. 1차 함수. 즉 u는 c0 플러스 c1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 식의 해는 u exponential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최종적인 해 y는 u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x u가 c0 플러스 c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exponential 마이너스 2x 이게 바로 일반해가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풀매 있어서 앞에 것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그냥 사용을 했어요. 임시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exponential 마이너스 2x라는 것을 알아냈어. 알아내고 난 다음에 이 미분 방정식 자체를 아예 새롭게 구성을 했어. 어떻게 구성을 했어?
u exponential 마이너스 ex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다 적용을 시켜줬죠. 적용을 시켜줘 가지고 u가 c0 플러스 c1x 그렇게 나왔음을 알게 되어져 가지고 최종적인 해 y는 u exponential 마이너스 ex이기 때문에 c0 플러스 c1x 해서 exponential 마이너스 ex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계절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중군을 갖는 것을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미분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군을 갖는 경우에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해를 구하는가라는 거 문제는 앞에 많이 했고,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학생들, 즉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여기를 또 보세요. 그래요. 이번에는 3개 미분 방정식이 중군을 가질 때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미분 방정식이 중군을 갖는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3 플러스 3y2 플러스 3y 플러스 y는 제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다시 이 식을 구성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또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d 플러스 1, d 플러스 1, d 플러스 1, y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더 이상 세 개의 식을 적어줄 수가 없죠. 왜? 얘나 다 똑같으니까. 일단 이것 자체는 제로가 되어줘야 되겠더라.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은 일단 이게 제로가 되어줘야 되겠더라. 고로 이것이 제로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y는 exponential 마이너스 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렇게 중군이 되어진 경우에는 새롭게 중군을 갖는 그 미분 방정식을 구성을 하겠다.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똑같은 미분 연산자의 인수분해 형태에다가 뒤에다가 해를 어떻게 가정을 해줄 거냐면은 u 해주고 여기에서 구한 exponential 마이너스 x를 곱해진 것을 새로운 해의 형태로 가정을 해서 이 중군을 갖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성을 했다면 요 위에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d 플러스 1 u exponential 마이너스 x 어때요? 이것하고 똑같은 형태죠. 얘가 이것하고 같은 형태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여기 있는 알파와 여기 있는 알파가 서로 반대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시키면은 앞에 있는 것에다가 미분기호 붙이고 뒤에 것은 그대로 적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앞에 있는 u에다가 d를 적용을 시키고 뒤에 것은 그대로 적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것에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죠. 즉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du에 해당되는 이것이 무엇에 해당됩니까? 파이에 해당이 되어지죠. 파이에 해당되는 그것에다가 d를 하나 더 붙여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d 제곱 u 이렇게 되어지고 뒤에 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얘한테 또 적용을 시켜줘야 되죠. 이번에는 파이에 해당된 것이 뭐예요? d 제곱 u죠. 그래서 d를 한 번 더 적용을 시켜주면은 d의 세제곱 u exponential 마이너스 x 그렇게 되어지고, 최종 결과는 뭐예요? 이코르 제로요. 이코르 제로다 그 말이야. 이 제로는 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얘가 제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d 삼성 u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u를 세 번 미분했더니 제로가 되어졌다. 그 u는 뭐가 되어질까? 2차. 즉 이때 u는 c0 플러스 c1x 플러스 c2x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야 u가 이렇게 되어져야만 세 번 미분하면 0될 거 아닙니까? 고로 중군을 갖는 3개 미분 방정식의 실내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u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일반항 y는 이코르 u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 이것이 일반해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의 일반해가 되어집니까? 이것의 일반해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n개의 미분 방정식에서 전부 다 중근을 가질 때 어떻게 문제를 풀겠는가 라는 것도 감이 와야 되지요. n개의 미분 방정식에서 n 중근을 갖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단은 u에 해당되는 것이 n-1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익스포넨셜 해가지고 람다 x, 그 람다라는 것은 중군이 되어지죠. 중군 하나. 이쯤 하고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